떼고는 받아주세요. 자, 여기 보실게요. 여기서 이제 세포에 넌 어떻게든 안 받을 거야. 자, 식물 세포에만 존재하는 경우를 이렇게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에서 이제 뭘 볼 거냐면 물질 합성. 정확히 따지면 이제 단백질 합성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가는데 그냥 좀 더 디테일하게 단백질을 합성하는 과정. 자, 근데 종이 비행기 만드는데 굳이 설계 도면까지는 필요 없이 그냥 대충 접어서 만들면 될 거야. 그런데 뭐 경비행기가 됐건 여객기가 됐던 여러 가지 비행기를 만들 때, 자, 지금부터 무엇을 해드릴 거냐면 이그젠플을 통해서 이 세포 소기관을 잡아주도록 할 건데 차근히 들어주세요. 여기에 핵이 있습니다. 여기에 핵이 있고 여기에 누가 있냐면 리보솜이라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골지체. 이름은 지금 당장 외우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그런데 얘네들이 어떤 거냐면 이 핵이 뭐냐면 이렇게 써볼게. 설계 사무실. 설계 사무실이 되고 리보솜이 어디냐면 공장이라고 표현을 할 거고 골지체를 물류 창고라고 해볼게요. 그냥 외우지 말고 필기도 나중에 하도록 해.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이렇게 해놓고 얘네가 뭐가 되냐면 얘가 소포체라고 써지는데 얘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길, 로드라고 잡을게요. 그런 다음에 이쪽 안에 또 누가 있냐면 DNA라고 있습니다. 얘가 무엇이냐면 설계 도면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좀 스토리가 만들어집니다. 설계 사무실에서 누가 있어? 설계 도면이 있어. 그러면 그 도면을 길을 타고 가서 리보솜이라는 공장에서 어떻게 여기에서 어떻게 된다? 단백질을 합성하는 장소가 되어지고 여기서는 설계 도면이라는 이 말의 뜻은 자손에게 전달되는 유전되어지는 정보를 어떻게 하고 있다? 저장하고 있다라고 해주면 되는 거지. 요 어휘들로 좀 이해를 해주면서 가주면 되고 그렇게 해서 이제 만들어진 물건들을 이제 어떻게 해줘야 돼? 여기다가 창고니까 저장을 해놔야 되지 않을까? 근데 창고가 저장만 해? 아니면 어디론가 보내주기도 해? 보내주기도 합니다. 분비도 해요. 분비 같은 말로는 운반 할 때 몇 개를 얼마나 보내줄까? 라고 해서 조절. 여기서 보게 되면 저장, 분비, 조절. 어휘는 되게 다른데 굉장히 비슷한 일을 한다고 보시면 돼. 저장되어 있는 아이가 몇 개를 어디로 보내줄까? 라고 하기 때문에 요거를 이렇게 잡아준다라면 단백질 합성에 관련된 부분은 저기 여기 모니터에도 있지만 여기서 핵, 리보솜, 소포체, 골지체가 한 세트로 이렇게 묶여져 주셔야 됩니다. 오케이. 이렇게 묶여서 움직여. 항상 묶여 나오니까 묶여서 같이 기억을 좀 더 디테일하게 간다라면 여기가 거친 면 소포체가 있고 매끈 면 소포체가 있어서 리보솜이 들러붙어 있는 소포체를 거친면 소포체, 리보솜이 없는 소포체를 매끈면 소포체에서 여기서 뭐 지방을 만든다라고도 하는데 그건 또 나오면 다시 자리 잡도록 하시고 그다음에 여기가 첫 번째, 구조가 두 번째, 그 다음에 단백질 합성이 세 번째, 네 번째로는 물질 대사에 관여하는 애가 크게 두 가지인데 누구냐면 광합성 하고 세포호흡이 있어요. 광합성이 일어나는 장소가 어디지? 이 정도는 좀 알자. 이 정도는 중학교 과정에서도 자주 언급됐으니까 기억이 안 났다면 빨리 기억해 놓도록 하십시오. 미토콘드리아라고 하는 곳에서 세포 호흡이 일어난다라는 거. 그래서 이 광합성은 이산화탄소하고 물을 통해서 6개의 물, 12개의 물을 가지고 광합성을 통해서
빛이라고 하는 에너지가 들어오면 C 6, H 12, O 6에 더하기 6개의 산소가 만들어지게 되죠. 그래서 산소하고 유기물이라고 하는 물질이 만들어지게 되고 세포호흡 미토콘드리아에서는 이 6개, 12개, 6개 더하기 6개의 O, 뭐 정확히 다 쓸게요, 그냥. 에서 더하기 6개의 H2O가 반응을 해서 6개의 이산화탄소하고 12개의 물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면서 아까 이쪽에서 들어왔던 빛이 688kcal라는 아이가 여기서 이제 에너지가 방출이 되어지고 이 에너지의 40%는 ATP라고 하는 형태의 에너지로 나머지 60%의 에너지는 열이라는 형태의 에너지로 바뀌면서 얘는 생활에 필요한 에너지로 얘는 체온을 유지하는 데 사용이 된다라는 거지. 이렇게 잘 봐. 여기서 물질 대사라는 말이 대표적으로 물질이 변하는 건데 대표적으로 동화 작용하고 이화 작용인데 얘가 뭉충그러졌으니까 얘는 대표적으로 합성에 대한 이야기 여기다 쓸게. 동화작용이 합성이라는 말 대신에 동화작용이라고 쓰고 이화작용은 분해라는 말 대신에 이화작용을 쓴다라는 거. 그래서 여기서는 여기가 빠지직 해서 다 쪼개졌잖아. 그래서 얘는 뭐가 돼? 분해가 되어진 거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광합성과 미토콘드리아는 요거. 그런데 또 중요한 게 뭐가 있냐면 이때 반드시 그림까지도 반드시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문제를 풀다 보면 그림이 나와 있는데 얘가 미토콘드리아야, 얘가 광합성이야 라고 묻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자, 그림을 한번 보여줄게요. 이렇게 되어 있으면 동전이 쌓여져 있는 것 같은 모습이 볼 때가 있을 거야. 자, 이렇게 하면 조금 낯서니까 모니터를 보세요. 리보섬은 저기 스포츠에 박혀있기만 해요? 아니면 둥 떠다니기도 해요? 자, 여기 보세요. 이렇게 동전 모양 쌓아놓은 것 같은 모습 있죠? 이렇게 생긴 걸 엽록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미토콘드리아는 약간 저거랑 비슷한데 약간 꾸질꾸질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럼 미토콘드리아 완벽하진 않도록 이런 식으로 이 대표적 이런 식으로 내줘요. 그나마 이 문제는 미토콘드리아와 엽록체 중에 누구야? 라고 얘기했으니까 그나마 다행인 건데 여기서 보시게 되면은 아예 이런 식으로 나와. 잠깐만 니네 책을 펼쳐봐봐. 161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아예 그림만 있고 A, B, C 이렇게만 나와요. 그래 놓고 A가 누구니, B가 누구니, C가 누구니, and 누구니로 끝나지 않고 얘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느냐라는 말까지도 알아야만 이 문제가 풀리는 유형의 문제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이 문제를 풀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어차피 시험장 가서 잘 풀려고 지금 문제를 푸는 거여서 지금 답을 맞춘다 맞추지 않는다를 자꾸 집착하는 경우가 많은데 아니 지금 많이 틀리면 어쩔 거고 지금 많이 다 맞아서 어쩔 건데 시험장 가서 안 틀려야지. 그래서 지금 풀면서 답 내려고 하지 말고 이 문제가 어떤 건지 얘가 나에게 주려는 메시지는 무엇인지 저 19번인가 20번인가 이 20번 문제를 보고 답이 뭐야가 안 중요하고 이런 문제들은 그림의 명칭, 기능, 그 다음에 관계 이런 걸 알아야지만 문제를 풀라고 알려준 거구나라고 느껴야 된다라는 거야. 이걸 느껴서 공부하는 친구들은 장담하는데 100% 고의가 되면 무조건 성적이 계속 올라가집니다. 왜? 공부하는 방향성이 맞게 가기 때문에. 근데 그렇지 않게 가는 애들은 미안한데 백날 때려 죽어도 공부해도 벌써 고2 중에서 벌써 슬럼프가 와. 공부 좀 하거든. 못하는 애들은 슬럼프도 안 와. 공부를 한다고 하는데 공부 방법이 너무 약간 중학교 때 그냥 주먹구구식인 거야. 방향성 있게 공부하다 보니까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는 그래도 2등급 때였어. 지금 너희로 따지면 5, 1등급 때야. 국영수가가 2등급 되면 공부 잘하는 편이야. 근데 딱 왔는데 갑자기 국영수 과가 작년에 비해서 너무 깊어. 내용이.
근데 양도 많아. 시간은 정해졌어. 커버를 못하는 거야. 지금 딱 보면 몇몇 애들 보여. 효과적으로 효율성 있게 방법론 있게 공부 안 하고 지금 당장 어떻게 해낼 것 같지? 지금 성적 나오면 뭐 할 건데? 고2 때서부터 곤두박질 칠 건데. 곤두박질 쳐도 돼. 자존감까지 곤두박질이야. 그럼 기부업이 되는 거지. 잊지 않도록 하시고요. 자, 이거 이쁘게 좀 필기 좀 해 주십시오.